자, 2차 함수와 그래프의 방정식과의 관계. 오늘 수업 이거 앞 시간도 이거 했는데. 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교점, 요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 했잖아. 실근이라 했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2차 방정식이 아마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맞지? 그럼 만약에 이걸 이꼴 0이라 잡아버리면 얘는 x-2 x 더하기 1은 0이라 해서 얘는 x 절편이 빼기라고 빼기인 거야, 더하기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맞지? 맞지? 그럼 그거는 이제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알겠니? 나는 왼쪽은 최고창이 양수인 거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맞지? 오른쪽은 최고창이 뭐인 거? 음수인 걸 그림 그려놓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2차 함수하고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했어? 접한다고 해. 그래서 이때는 요거에 접선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접선이 되는 거야. 이때는.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을 구한다는 말은 접할 때의 직선을 찾으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중근이 되는 거고, 그럼 중근이 되면 이때는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이 식 자체가 뭐가 된다? 이거 적어놔. 완전 제곱식이라고 꼭 적어놓으세요. 중근이 된다는 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붕 뜨면 만나지 않겠지, 맞지? 그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근이 없다고 하는 거고, 맞지? 고등학교는 함수가 방정식이 근이 없을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실수가 아니면 그 근은 무슨 수지? 허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요거는 이제 뭐랑도 일치하는 거야? 직선과의 위치 관계도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y 이꼴 a의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직선 y 이꼴 mx 더하기 n이야.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말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맞지? 맞지? 그렇다는 말은 얘는 뭐냐면 얘는 2차 방정식을 적고 0을 하는 게 아니고 mx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의 x의 제곱 더하기 b-m의 x 더하기 c-n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다 숫자일 거라고.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d를 하면 b 빼기 m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의 c 빼기 n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요런 그림이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접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맞지? 얘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얘가 0일 때만 빨간색으로 좀 직선을 한번 긋자. 얘가 0일 때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직선을 딱 그으면 그때는 요것을 뭐라고? 접선이라고 부르고. 알겠니? 그때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접선이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근데 얘가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보자. 요 케이스의 문제 하나를 쌤이 한번 만들어 볼게.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고 알겠니?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접선이 된다. 맞지? 이때 뭐를 구하라? k를 구하라. 이렇게 만약 문제 나왔다 치자. 맞지? 그럼 그냥 뭐야? 요거하고 요게 뭐 한다? 접한다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가 x 더하기 k다. 이렇게 놓고 한쪽으로 다 넘기면 x의 제곱 빼기 1로 바꾸자. 왜냐면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지?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빼기 k가 0이 이래 되지 않았지? 그럼 요거의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1제곱 빼기 1 곱하기 빼기 a 빼기 k가 0이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k가 0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쳤네. 알겠니? 자, 근데 내가 아까 접할 때가 무슨 식이라 했어? 완전 제곱식. 그걸 안다면 이 식이 무슨 식이야 돼? 완전 제곱식이야 돼.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k가 뭐야? 마이너스 2. 요렇게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존재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억하자고 한 건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때는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직선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접선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오케이? 요 문제 빨간색으로 준 거 옆에 이렇게 하나 적어놓자. (2시) 반에 시험 2시 근데 그 전에 치고 화요일 날 7시에 수업 있나요? 다들? 화요일 날 7시에 수업 있어요? 7시까지 올 수 있나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칠게요. 그러니까 시험 치고 바로 수업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 와서 1시간 시험 칩시다. 그 다음 시험 칠 때는 조금 남학생들은 저기서 하고 여학생들은 원탁에서 좀 합시다. 알겠죠? 이 공간이 좁아서 같이 붙어서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뺏길까봐. 그러니까 내가 그 3차, 4차 방정식까지 시험 낼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복습하시라고요. 이렇게 시험 친다고 해야지 또 공부를 하잖아요. 목요일날 바로 친다면 또 다 까먹어가지고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날 시험 칠게요. 토요일날 또 공지할게요. 자, 그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정말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범위가 실수 전체. x의 값이 실수 전체 범위라고. 실수 전체이면 이차함수 그래프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갈 거고 a가 음수면 어디로 볼로 갈 거야? 위로 볼로 갈 거니까 양수일 때는 꼭지점 x 값이 x에서 y 값. 항상 최대체에서는 쌤이 무슨 값이라 했어? y 값이라 했어. 꼭 기억해. 최대체에서는 항상 y 값이야. 그러니까 적어 놓으세요. 이 최대체에서는 뭐냐면 y 값이야. y 값. y 값. 이거는 불변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무조건 y 값이 알겠니? 그럼 보시면 당연히 여기서도 보면 이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q보다 작은 값은 그리 나오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x가 p에서 q를 최소값이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x가 p일 때 q가 뭐야? 최대값이 돼버린다. 알겠니? 그래서 항상 꼭지점에서 뭐야? 최대값, 최소값이 가진다고 알겠지?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최소값은 있지만 뭐는 없다? 최대값은 없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알겠니?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최대값은 있지만 뭐는 없다? 최소값이 없다는 건 중요한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항상 이차함수가 만약에 일반형으로 나왔다 치자. 이거는 우리 인강 처음 찍기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이때부터 인강을 찍어줬잖아요. 맞죠? 이때 꼭지점은 좌표가 어떻게 보여야지? 마이너스 2배의 a분의 b, 마이너스 4a의 판별식 d라고 했잖아. 맞지? 맞지? 근데 이것까지는 안 외우더라도 요거는 꼭 좀 외우자 했다. 맞지? 맞지? 요것만 빨리 찾으면 뭐야? 함수값 f의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해버리면 바로 요 값이 나온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요게 f값 요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더하면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 했잖아. 2차 함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럼 요 점이 방정식이 그니까 알파가 될 거고 요 점이 베타가 될 거야. 맞지? 맞지? 그럼 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에 알파의 두 분이 뭐야?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축은 어디에 있어? 이거 두 개 무슨 점에 있어? 중점에 축이 존재하잖아. 중점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뭐야?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했잖아. 맞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암기를 꼭 하자 했잖아. 맞지? 저렇게 암기하기 싫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강제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a를 묶어냈고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빼기 4분의 판별식 d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축이 뭐야?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보인다고 알겠니? 근데 요렇게 암기하면 개념원리 복습할 때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암기하면 문제 풀 때도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을 거 맞지? 맞지? 우리 개념원리에서 개념원리 책 한번 펴볼래? 개념원리에서 그 135페이지에 2번 문제 쌤이 축으로 엄청 빨리 풀어버렸잖아. 135페이지 2번 문제 맞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축이 3이라 해서 3에서 루트 이만큼 떨어지고 3에서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풀어버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축을 잘 활용하면 저렇게 구할 수 있다고. 알겠니? 야, 니네 애들이 다 필기돼 있는데 왜 니만 없냐? 아, 니는 왜 없냐? 진짜 있냐? 있어야 돼. 알겠지? 꼭 있어야 돼. 그때 설명한 게 요거였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거는 금방 애들 틀린 거 보니까 이 문제들을 틀렸더라 그냥. 그래서 제한된 범위는 이차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면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 아, 미안하다. 금방 이거 필기 안 했지. 금방 이거 필기 안 했지. 혹시 이거 녹화본 뜨면 요 옆에 바로 필기해놔. 알겠죠? 네. 요거는 꼭 좀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하는 셈 치고 필기해놔. 알겠죠? 요것만 딱 녹화 한 10분만 한 15분 정도 수업에 있을까 이가 맞지? 그러니까 꼭 좀 내가 내일 바로 올릴 거니까 꼭 좀 필기해놔. 이건 알겠지? 알겠지?
자,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는 최고차항이 양수면 범위가 제한이 안 돼 있으면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없잖아, 맞지?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항상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 꼭지점이 P인데 이 범위 안에 P가 들어간 경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죠. 맞죠? 들어간 경우에서는 여전히 P에서 최소값 FP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하고 베타 넣은 값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알겠니? 근데 P 안에 범위가 없으면 알파 베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걔는 양끝값 중에 큰 값이 최대고 작은 값이 최소라고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해. 선생님은 P 안에 범위가 없으면 이 부분은 뭐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을 거고 이 부분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을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큰 값이 최대가 될 거고 작은 값이 뭐가 될 거야? 최소가 될 거야. 맞지? 그럼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야. 제한된 범위에 P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최대고 맞지? 요 두 값 중에 작은 게 최소일 거야. 맞지? 근데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프가 뭐하고 있어 얘들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큰 값이 최대가 될 거고 작은 값이 최소가 될 거야. 맞지?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이 있다면 얘는 뭐야?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대가 되고 큰 값이 최소가 될 거라고. 알겠니? 표시 좀 해놓자. 자, 쉬운 문제들은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만 생각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로 부담, 동영상 강의를 몇 번 푸니까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어렵다 하면 바로 스탑하고 쌤 풀어주세요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인마의 판별식 D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해서 답 구하면 되죠. 맞지? 얘는 X축과 접한다면 인마의 판별식 D가 뭐이다? 0이다.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데요. 그거는요, 이창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는 편해요. 근데 1이 아닐 때는 불편해요. 그때는 그냥 판별식 D 쓰시라.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1이 아닐 때는 얘는 완전 제곱식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알겠니? 그땐 그냥 판별식 D 쓰는 게 편해요. 알겠니? 그때는. 근데 1일 때는 나는 판별식 D 절대 안 써요. 왜냐면 이차항의 개수 절반 제곱이 뭐이다? 상수항이다. 그거 되게 편하잖아 사실. 맞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시기에 이 시기 뭐야? 완전 제곱식이라면 첫 번째가 뭐야? B는 뭐야? 2분의 A의 제곱이다. 맞지? 그 다음에 D는 반대로 A는 뭐야? 루트 B의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배지. 맞지? 알겠지? 그래서 옆에 이거 하나 적어 놓으면 좋겠네요. 옆에. 알면 안 적어도 돼요. 이건 중3 때 기본이에요. 알겠지? 알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저는 저걸 쓰길 바래요. 알겠죠? 이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이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중분 혹은 뭐야? 접하는 거야. 자,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같다에서 뭐야? 한쪽으로 다 넘겨서 요렇게 생긴 식이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버리면 되죠.
자, 만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같다 해서 넘겨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버린대요. 맞죠? 만나기 위한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다. 알겠지? 크다고만 하면 안 된다. 보통 크다고만 해서 틀린다. 알겠지? 같다는 것도 만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실근을 가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 x 이퀄 a에서 최대값 10을 갖는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빼기 2x 완전 제곱은 더하기 1 그럼 빼기 2니까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의 제곱은 k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위로 걸로 가잖아. 맞지? 그럼 얘는 1에서 최대값 k 플러스 2니까 a가 1일 거고 이게 10이어야 되니까 k는 8. 맞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추계 방정식 한다면 추계 방정식 x는 공식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 b 값은 뭐야? 4 그러면 이게 1이지. 그러니까 축이 x 이퀄 1이라고 알겠니? 그럼 쟤는 1, 뭐야? 10을 지나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1 넣으면 빼기 2 더하기 4 플러스 k가 10이니까 k가 8이라는 걸 찾았고 요게 a인 거죠. 알겠니? 알겠지?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 이용을 꼭 하세요. 저는 꼭 하세요. 알겠죠? 제가 왜 이렇게 풀어줄까요? 동현아, 김동현 내가 왜 이렇게 풀어줄까? 죽었다 깨나도 이거 하는 게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1회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회 푸는 애는 아쉬운 거야. 절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수준이 높은 애는 무조건 1회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2차식 정도는 내가 말했잖아. 2차 방정식은 정해진 함수라고. 알겠지? 정해진 함수는 공식이 있다고. 너네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되게 어렵거든. 왜 어렵냐면 그게 안 정해져서 그래.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답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정해진 거는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 건 써먹어야 될까, 이가 맞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답지도 이렇게 풀고 있는데 뭐. 알겠니?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렇게 풀면 푸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시면 좋겠다. 똑같은 문제라서 나중에 연습 문제 풀면서 할 거라서 넘어갈게요. 혹시 유형 4번이나 유제 4번 질문 있는 사람? 넘어가도 되겠어요? 여학생들아 질문하셔도 됩니다. 4번이요. 몇 번? 4번이요. 4번. 자, 일단 3번도 중요하죠. 맞죠? 3번은 2차 함수랑 뭐의 연결이죠? 항등식. 2차 함수와 항등식의 혼합 문제라고 적어보세요. 2차 함수와 항등식의 혼합 문제. 아이고, 채민이 맞췄다. 잘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이라면 K에 관한 식이 나올 거거든요. 맞잖아. 그럼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가 전부 다 뭐이다? 0이다. 맞지? 내가 볼 때는 3번은 나와요. 내가 볼 때는 3번 딱 내기 좋아요. 왜 내기 좋냐면 2차 함수도 질문할 수 있고 항등식도 질문할 수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내기 4번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별표 치시고요. 대부분 못 풀었던데 4번은 대부분 다 못 풀었던데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2차 방정식이 한번 보자. 2차 방정식
필기할 사람 필기하시고 필기 안 할, 이거는 뭐 이거는 배운 거 셈이갖고 얘는 안 배운 거라서 배웠긴 배웠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이게 뭐야? 두 분이 모두 양수가 있었죠. 맞지? 채민아 어떻게 돼야 되지?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몰라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아프니까. 진짜 마음이 아파. 민주는 어떻게 되지? 마음이 아프다. 진우 어떻게 되지?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 쉬운 거예요. 이건 책에 그대로 있어요. 동현이 어떻게 돼요? 어? 김동현. 아니 왜 까먹어요 전부 다. 합시 양수가 돼야 되고 곱도 양수가 돼야 되고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맞잖아요. 두 개 더했을 때 양수고 두 개 곱했을 때 양수예요. 근데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면 그게 둘 다 양수라고 할 수는 없다 했잖아요. 뭐 때문에? 허수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만 했어요. 중학교 때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허수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1 수업하면 두 수의 합시 양수고 두 수의 곱시 양수면 둘 다 양수다 이래 공부해요.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는 두 수의 합시 양수고 곱시 양수라면 둘 다 양수라면 안 돼요.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쌤이 올해부터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엄청 많아요. 나는 이거 모르고 있어서. 알겠지? 제가 화내지 않는 1년을 보내고 싶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냥 무시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분이 음수야. 그래서 이 부분 복습하세요. 알겠지? 있어요 책에. 그러면 합시 뭐야? 음수고 곱시 뭐야? 양수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오메가 때문이죠. 오메가는 합시 양수고 곱도 양수인데 허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메가 부분 때문에 저걸 꼭 하는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야?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좀 기억났을 수도 있어서 한다. 그럼 진호야 어떻게 된다 했어? 두 근이 모두 음수가 아니고, 잠시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 서로 다른 부. 어떻게 된다 했어? 진호야? 김동현 어떻게 된다 했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고 어.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땡!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했죠? 왜냐면 알파베트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 D는 자동적으로 0보다 커진다 했죠? 그래서 확인 안 한다 했죠? 왜 자동적으로 0보다 커져요?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은 A분의 C가 음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AC가 음수가 돼요. 맞죠? 그럼 AC가 음수면 뭐야? 마이너스 AC는 뭐야? 양수라고. 알겠니? 그럼 얘는 뭐야? B제곱 빼기 4AC 하면 얘도 0보다 크고 얘가 양수니까 얘는 자동 0보다 크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자동이니까 확인할 필요 없다 했다. 맞지? 그래서 엄청 중요했다. 이때는 D가 0보다 크다. 이거 확인하면 안 된다. 얘는 확인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거야. 자, 쉽게 말해서 식당에 갔는데 9,000원이 나왔어. 알겠니? 근데 내가 10,000원을 줬어. 근데 4,000원을 더 안 내. 더 낼 필요 없잖아. 내가 나온 금액에 더 많이 냈는데 왜 돈을 더 내?
맞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 말 안에 판별식 D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확인하면 바로 답 틀립니다. 이거 두 개는 확인하여요. 같은 부호일 때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은 부호는 확인해야 돼요. 같은 부호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은 부호는 확인해야 됩니다. 같은 부호니까 곱씨 양수잖아. 알겠니? 오케이? 근데 다른 부호는 절대로 확인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까먹지 마세요. 괜히 확인해갖고 틀리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알겠죠? 맞춘 거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아니, 못 푼 거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확인해갖고 틀리면 이거는 못 푼 거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 시간 낭비해버린 거잖아. 알겠지?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풀 줄 알았는데 시간 낭비해갖고 틀리고 시간 낭비하는 게 제일 짜증나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알겠니? 자, 요거 몇 페이지에 쓸 개념 원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씨 어디 있냐? 찾았어? 찾은 애 있어? 했는데? 아, 공통금 문제였구나. 부등식 파트 이게. 왜 없어 얘들아? 우리 이거 배운 거는 확실하잖아, 맞지? 왜 없지? 안 배워서 그런가? 아닌데 나 너네들하고 분명히 했는데 너네 수업 때만 했는데 아유 진짜 미안합니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씨.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이 수업을 했는데 너희랑 한 게 아니었구나. 하여튼 227페이지에 있네요. 맞죠? 왜 227페이지냐면 이 D가 보통 2차식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럼 몇 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D가 이 판별식 D를 하면 여기 2차식으로 잘 나온다고. 그럼 2차 부등식 미안해. 내가 실수하니까 기분이 좋나? 웃고 있는 것 같은데. D가 2차식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러면 일단 요거 좀 기억 좀 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요거 1차 부등식으로 내버리면 시험에 낼만 해요. 얘도. 알겠지? 원래 복수에 나왔잖아 또. 그죠?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얘는 금방 배운 거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혹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일 때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근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알겠니? 그럼 얘는 무조건 뭐냐면요.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로 잡아보세요. 쟤를 fx를 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이래요. 맞죠? 맞지? 근데 그러니까 방정식을 함수로 잡을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힌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데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맞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프 그리기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 말이 결국 이 말인 거니까. 맞지? 맞지? 그럼 얘는 최고차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이 몇 개 있다 했어? 두 개. 그러면 x축 기준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알겠니? 그럼 지금 알파 보자.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베타는 1과 2 사이지. 어? 네. 그러니까 보통 알파가 작은데 얘도 알파가 작죠? 그럼 여기가 알파가 돼야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는 이쪽 편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베타가 1과 2 사이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되고 마이너스 2는 그럼 이쯤에 있겠죠. 맞지? 그럼 이 세 개의 부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답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거의 함수가 음수. 즉 첫 번째는 뭐야? f의 마이너스 2가 음수면 돼. 알겠니? 그럼 두 번째는 뭐야? f의 1도 음수가 되면 돼요. 알겠니? 그 다음 세 번째는 f2는 뭐가 돼야 돼요? f2는 뭐가 되면 돼요? 양수 양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근데 f1이 양수고 f1이 음수고 음수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 근이 있다고. 근데 f2가 양수니까 1과 2 사이에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답이다. 그러니까 알면 풀이는 엄청 쉬워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시험 나오면 지금 이번에 한 명도 못 풀었거든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도 못 풀거든요, 애들. 우리는 바로 다 맞추자고. 알겠지? 알겠지? 요거 시험 내면 잘 못 풀어요. 진짜 많이 못 풀어요. 알겠지? 최근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한 2년 동안 또 안 나오더라고. 알겠지? 올해 나오길 빌어요. 저는. 알겠니? 나와야죠, 얘들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 거는 올해 나오는 게 좋죠. 어려운 건 나와야죠. 왜 나와야 돼요? 애들이 못 푸는 건 내가 맞춰야지. 알겠니? 나는요, 어려운 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애들이 5점짜리가 어려워요. 그걸 내가 맞췄어요. 그럼 5점 딴 게 아니고 10점 딴 거예요. 10점. 그럼 5점을 딴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5점짜리인데 나는 맞췄고 민주이는 맞췄는데 값수가 틀렸으면 민주이하고 값수 점수 차이는 5점 차이가 아니고 그건 10점 차이라고. 10점 차이. 왜냐면 풀기 전이가 0점이잖아. 근데 난 틀렸기 때문에 빼기 5점 된 거고 니는 더하기 5점 된 거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는 나와서 맞춰야죠.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뭐야? 4 마이너스 2a 빼기 3이 음수. 그럼 2a가 1보다 크다 해서
a는 2분의 1보다 크다. 첫 번째 거 맞지? 자 1을 넣자. 1을 넣으면 1 더하기 a 빼기 2가 빼기 3이 음수. 그래서 a가 2보다 작다. 맞지? 자 2를 넣자. 2를 넣으면 뭐야? 4 더하기 2a 빼기 3이 양수. 그럼 2a가 빼기 1보다 크다. 그럼 a는 빼기 2분의 1보다 크다. 맞지? 맞지? 그걸 표시를 다 하는 거죠. 표시를 2분의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요. 그럼 공통적인 범위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 아니죠. 요거보다 크다. 이게 공통이죠. 이게 공통이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a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되겠죠. 정수는 1밖에 없고 개수도 한 개. 많이 어렵죠 얘들아. 그래서 꼭 맞추길 바래요. 알겠죠? 행복하네요.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서. 내가 이 프린트를 안 줬으면 이런 문제 안 풀어보고 시험 칠까 얘가. 그냥 꼭 나오길 바래요. 알겠죠? 이런 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애들 진짜 못 풀어요. 그래서 꼭 좀 기억 좀 하세요. 알겠죠? 비슷한 문제 찾아갖고 몇 번 더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자 정리하자. 2차 방정식에 어떤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럼 무조건 어떻게 푼다? 그래프로 풀면 돼요. 그래프로 풀어서 그래프 그리기 세 번째 뭐야? 함수값 비교예요. 네 번째 공통범위 찾기. 그래서 그래프 요거 요 네 가지 방식으로 풀면 무조건 풀려요. 알겠죠? 2차 함수로 나타냈고요. 주어진 사항에 맞는 그래프 그렸고요. 함수값 부호 판단했고요. 맞죠? 맞죠? 그래서 풀었죠? 그래서 이거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알겠지? 제가 시험에 냈던 거죠, 얘들아. 알겠지? 5번. 어디에 빨간색 밑줄 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같다 하면 한근이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한근은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세요.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뭐야? 1. 그래서 찾으세요. 알겠죠? 그다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A 빼기 B 더하기 C잖아. 알겠지? 이게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하고의 차이가 이거예요. 중학교 수학이 만약에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면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한 다음에 저거대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이 문제 풀어봤겠지만 얘는 A하고 B는 못 찾아요. A 빼기 B를 찾을 수 있어요. 알겠니? 그리고 C는 찾을 수 있고. 알겠니? 자, 내 말 꼭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를 찾고 싶은데 저 문제를 풀려면 A를 알아야 되고 B를 알아야 되고 C를 알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를 하고 B하고 C를 못 찾는다고요. A, B는 못 찾아요. 근데 A 빼기 B를 찾을 수 있다고. 알겠니?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하고 다른 게 중학교는 우리가 어떤 값을 찾으라면 진짜 그 문자의 값을 찾아서 계산해요. 알겠니? 알겠니? 고등학교는 좀 이런 느낌이 있다. 뭐냐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100A 더하기 뭐 3B 이런 걸 찾으라 해요. 알겠니? 아 100A 더하기 뭐
빼기 10b 이런 걸 찾으라고 해요. 알겠니? 그러면 A하고 B를 못 찾을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찾아보면 10A 빼기 B가 뭐 3이다 이렇게 잡힌다고. 그럼 이거는 이거의 몇 배예요? 그래서 30 이렇게 답 찾는 경우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는. 알겠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찾을 때 얘를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하나씩 다 찾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알겠니? 근데 하나하나 다 못 찾을 때는 혹시나 덩어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거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알겠니? 제가 이 문제 풀어봐서 알겠는데 A 빼기 A하고 B는 못 찾아요. A 빼기 B만 찾을 수 있죠. 맞나? 영할게요. 자, 같다 해서 판별식 D가 0이 나오면 되죠. 맞죠? 맞죠? 이 문제 내가 좋아하는 문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 문제를 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쌤이 좀 적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쌤은요 항상 빼기 3x 빼기 mx면 빼기를 묶어내서 이래 적어요. 알겠지? 항상 빼기 묶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부분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에 판별식 D를 해버리면 뭐야? m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m 플러스 4지 는 0 맞지? 야, 이 정도의 짱구는 들어가자. 저게 완전 제곱식이다. 둘 중에 하나가 상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는 뭐야? 완전 제곱식이다. 이래 푸는 게 오히려 더 귀찮을 수가 있다고 알겠지? 맞지? 그럼 얘를 풀면 m 제곱 더하기 2m 9에서 빼기 16이니까 빼기 7은 9. 이거 맞니? 맞지? 그럼 여기서 혼자 m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모든 실수의 n 값의 합이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뭐야? 모든 실수 뭐의 값의 합은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연관이 있어요. 답 마이너스 2로 바로 가야죠. 알겠니? 이거 m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니? 찾아도 찾기긴 해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직선은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죠. 그럼 1에 생기죠. 근데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두 개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걸 저렇게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를 또 이렇게 설명해요. 만나지 않는다를 이렇게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야, 기본적으로 있잖아. 수학은 어느 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있잖아. 국어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무조건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물론 여러분도 많이 했겠지만 이걸 보는 순간 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구나 이게 바로 느껴진다는 말은 국어죠. 국어. 나는 이게 수학이랑 절대 생각 안 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두 개 연립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이라 해서 d가 0보다 작다. 이거가 수학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인 거죠. 알겠니? 그러니까 만나지 항상 위쪽에 있다 즉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국어라고 국어.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항상 국어 성적이 올라야지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올라요. 그거는 정확해요 진짜. 알겠니? 국어가 안 되는데요 영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최근에 저 영어 못하지 않거든요. 영어 못하지 않거든요. 저 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영어 애들 푸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딱 한글로 해석된 걸 내가 읽어봤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와 이게 이 새끼들이 이게 한글로 돼도 이걸 풀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점이 드는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 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알겠니? 그만큼 문해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국어만 됐으면 이 7번 문제는 그냥 바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되는 거죠. 알겠니? 넘어갑시다. 그럼 11번까지 넘어가도 돼요. 10번 10번요? 10번 질문 했을 것 같았어요. 역시 국어죠, 국어. 역시나 국어죠. 2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얘는 아래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인마에 최소값이 있을 거라고. 그 최소값 x는 모르겠지만 그 최소값을 fk로 잡아. 알겠니? 그러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고쳐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완전 제곱식이니까 k제곱 빼기 k제곱 빼기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더하기 1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뭐야? x 빼기 k에 빼기 2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꼭지점 k, fk인데 이 fk가 빼기 2k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 fk는 빼기 2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라. 알겠지? 장동현 fk 자체가 또 몇 차 함수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 찾으라 이 말이야. 알겠니? 국어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수학이야? 국어지 이건. 알겠지? 이건 국어입니다. 알겠죠? 이때 공식 꼭지점 공식 쓰면 편하죠. 완전적으로 바꾸기 지랄 같잖아. k 구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고. 최대값.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일 때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적인 숫자 정도는 넣으면서 계산하자 알겠지? 그러니까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이지.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뭐야? 8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8이니까 최대값은 뭐야? 8분의 9가 되겠지. 오케이? 자 12번 맞춘 애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런 거 맞춰야죠. 진짜 이런 거 맞춰야지 제발. 알겠지? 12번 이런 거 맞춰야지 제발. 13번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알겠니? 12번 맞춰야지 12번. 자 12번 꼭 맞추세요. 알겠죠? 공통범위가 있으면 공통범위를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치환해요. 뭐로 보통 치환했죠 이때는? 대문자 x로 치환 많이 하죠, 맞죠? 아니면 t로 치환 많이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죠. 이렇게 맞지? 그럼 얘는 x축인데 이거는 y축이 아니고 무슨 축이 되는 거예요? 이건 x축인데 이거는 y축이라면 안 되지. 대문자 x축이 되는 거죠, 맞죠? 대문자 x로 치환했는데 이걸 대문자 x축이라고 모르면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거 까먹으세요, 알겠죠? 알아봤자 아무 도움 안 돼, 알겠니? 알겠지? 예, 요거 꼭 기억해. 영어 단어에서 알파벳에서 제일 많이 안 쓰이는 알파벳이 뭐야? X잖아. 너네 X가 쓰이는 영어 단어 거의 없잖아.
성별 말하는 섹스 말고 단어 없잖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잖아. 맞잖아. 그치? 남자들 그 이상한 생각 하면 안 돼. 성별 섹스 있잖아. 여권에 보면 섹스라 적혀 있잖아. 여권 없니? 성별 말고 엑스레이, 왁스 씨, 뭐 머리 바르는 왁스, 폭스, 여우 이 정도 단어 말고는 뭐 왁스도 있죠. 왁스도 있어요. 왁스가 닦다라는 뜻이잖아. 박스, 박스, 기가 기가 망했구나. 예,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영어 사전 없는데 우리 집에는 아직 영어 사전이 있거든요. 일제 시대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게 영어 사전에 보면 그 성경책 보면 뭐야 찾기 쉬우라고 중간에 손톱 모양으로 돼 갖고 막 이래 바로 넘길 수 있다 했잖아, 맞지? 그 보면 X로 된 그 부분이 제일 얇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거의 없으니까. 알겠니? 그러면 옛날에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야 될까, 이가. 그럼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야 되는데 수학은 문제를 많이 푸니까 미지수로 잡아서 계속 많이 칠까, 이가, 맞지? 그러면 영어 단어에서 단어 제일 많은 게 이거든요. 이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이라는 문자의 가격은 비싸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 두께로 한 게 아니고 문자의 개수로 가격을 책정했대요. 고대에. 요즘 정말 컴퓨터로 타이핑하니까 그런 시대가 없는데 옛날에 인쇄를 그렇게 했대요. 알겠지? 그래서 너네들은 나도 솔직히 못 느껴요. 나도 못 느끼는데 8만 대장경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면서 졸라 대박이다 막 이지랄 하잖아요. 알겠죠? 근데 솔직히 무겁기만 하지 씨발 이렇게 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금속 활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X라는 문자가 영어 단어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인쇄소에서는 X 문자가 제일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문자를 많이 써야 될까, 아이가? 미지수를 계속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비싼 문자를 미지수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X를 쓴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X라고, X. 근데 함수는 이제 X에서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X 다음 문자 뭡니까? Y. 그래서 XY라 잡은 거예요. 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내 말. 저 수학과 출신이에요, 알겠죠? 수학과 가면요 수학사라는 걸 외워요. 족같은 정말 거지 같은 학문이 있어요. 책을 딱 읽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해요, 인간들이. 갈릴레오 알죠? 갈릴레오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친놈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초등학교 3학년 아니다 4살 땐가 미적분을 깨우친 사람이거든요. 4살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학이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어요. 수학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 공부하면 못 먹고 살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공부하면 못 먹고 산다고 지 방에 있는 수학책을 다 불로 태워 버렸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한 몇천 권을 태워 버렸다 하더라고요. 알겠니? 근데 갑자기 애가 책을 다시 적기 시작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버렸던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기억했거든요. 또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과제 보면 미친 또라이들 많아요. 알겠니? 재미삼아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그 정도로 좀 하여튼 그런 거에 보면 이제 문자 X의 역사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때 인쇄소 이야기 나와요. 왜 웃어? 네? 왜 웃어? 웃는 이유가 뭐야? 네? 웃는 이유가 뭐야 지금? 자꾸 틀려가지고 누가? 선생님이요. 뭐가 틀려?
아 박스 복스 이거. 갈릴레오 갈릴레오. 아 갈릴레오 갈릴레. 나 그거 계속 들려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예, 아무 그럴 거예요. 아나그 진짜 기분 나쁘네. 수학도 못하면서. 수학이라도 잘하지. 전 그건 안 찍어요. 수학 못하면 멍청한 거야. 수학 잘해. 아이,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자 봅시다. 꼭지점이 1컴마 뭐예요? 마이너스. 맞지? 그래서 먼저 그림 그리면 원점 지나니까 그래프가 1에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맞지?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야? 3. 근데 내가 좀 만만한가 봐요. 엊그제가 중학교 수업하는데 제가 틀리니까 와 물어뜯대요 애새끼들이 진짜. 내가 틀리니까 정말 막 애새끼들 나를 물어뜯길래 제가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졸라 화냈어요 내가. 화내고 나서 애들 보내고 나서 내가 속으로 내 중학생한테 화내다 이쪽 팔려가지고 내가 하나 틀렸는데 계속 말꼬리 잡는 거야. 근데 알죠 그런 거. 그 수업 듣다 보면 쌤 틀리면 계속 말꼬리 잡는 애새끼들 가끔 있잖아요. 알죠 그 어떤 느낌인지. 그 석현이 반에 한 놈 하여튼 있거든요. 동현이 동생 반에 한 놈. 그만 뭐 하나 틀리면 계속 말꼬리가. 중일한테 화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화냈어요. 화내고 이제 걔가 집에 갔어. 알겠니? 집에 갔어. 현타 오더라고. 내가 14살짜리 때문에 흥분했다는 거야. 짜증이 나고 뭐 하나 틀렸는데. 야구 때문에 내가 또 했거든. 물론 여기서 야구 좋아하는 애들은 14대 3. 할 말 없지만 야 야구는 스포츠 아니잖아. 뭐 앉았다가 일어나갔다가 치고 오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졸라 편하잖아. 막 축구는 개 힘들잖아. 졸라 뛰댕겨야 되잖아. 내가 이겼다가 야구가 얼마나 과학적이야 하면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데 물론 야구도 스포츠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이걸로 싸우지 맙시다. 알겠죠? 저는 힘은 야구보다 축구가 더 많이 든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그 말 했다가 걔가 야구 광이거든요. 4월달 되면 학원 안 와요. 야구 보러 간다고 미친놈이. 4월달에 야구 하잖아. 야구 좋아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그 한겨울 듣고 그냥 한겨울 흘리면 되겠지만 야구를 모독했다고 1시간 동안 따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진짜 쉬는 수학을 모독하면서 자 2를 한번 넣어봅시다. 2를 넣으면 2,0이니까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죠. 이렇게 지나니까 자 그래서 범위가 중요하죠. 범위가 최대가 3이고 최소는 뭐죠? 마이너스 1이니까 새롭게 연자 x로 취하는데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새로운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 대입하면 y는 대문자 x의 제곱 빼기 6 대문자 x 더하기 3 맞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안 해볼게. 야구보다 축구가 어렵지 않냐? 아이가?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야구가 대단한 스포츠라 생각하나? 제 친구 중에 야구 하는 친구 있는데. 니는 니 스포츠 광이니까 괜히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래. 니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게. 야구를 잘 몰라요. 모르나 오케이. 니는 야구가 어렵냐 축구가 어렵냐? 야구가 힘드냐 축구가 힘드냐? 축구. 니는 야구하는 친구는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맞자. 네. 걔 이름 민준이거든. 고등학교 민준이는 나를 행복하게 했는데 중학교 민준이는 나를 계속 짜증나게 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학원 오면 틀려. 야 이거
야 이거 숙제 왜 안 했어 하면 죄송합니다 이럽니다. 뭐라야 하고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미칠 것 같아. 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되게 웃긴 일인데 걔가 2주 전인가 롯데월드를 갔어요. 월요일날 수업 시간이 너무 조용했어요. 걔 말고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현이 동현 친구도 동현 동생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걔만 떠들거든요. 내가 다른 반 수업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근데 다음날 학원을 딱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갖고 죽는 줄 알았어. 그 한 명이 한 100명 말하는 것보다 시끄럽다 이거. 자, 그냥 풀어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x로 치환하고요. x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맞죠? x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조금 난이도 좀 높이면요. 만약에 x가 여기서 실수 전체라 해버리자. 이게 만약에 실수 전체면 얘는 라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가 돼버린다. 알겠지? 그 정도는 이해되겠지? 그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6이죠. 맞지? 그러면 이제 그리면 3, 빼기 6. y절편이 3이니까 그래프가 조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네요. y절편이 3이니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요거만 생각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끝에 있죠. 그러면 얘는 범위 안에 꼭지점이 안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알겠니? 그러니까 꼭지점이 요게 꼭지점이 만약에 2라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3은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어 분명히. 근데 끝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니? 그럼 여기선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0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최소가 됩니다. 알겠니?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0이겠네. 맞지? 자, 13번 별표 칠게요. 하여튼 내가 그 중일민주이 너무 장난이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웃겨서 숙제 왜 안 했어 하면 죄송합니다 이럽니다. 또라이 같은 또라이.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요.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암기하세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알겠죠.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세요.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9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9를 지나면서 빼기 9를 지나면서 y절편은 빼기 5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맞니? 맞니? 그래서 요거 찾으면 요거 마이너스라고 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으려면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있죠. 얘들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죠. 그러면요 얘들아 x축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둬요. 얘들은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둬요. 알겠지? 근데 x축 밑에 있던 거는 무조건 이렇게 접어 올리면 돼요. 접어 올리면 돼요. 알겠지? 암기입니다. 알겠죠? 꼭 좀 외우세요. 알겠죠? 정확하게 그림은 수학하에서 또 배워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알겠죠? 자, x축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x축 밑에 있는 거는 접어 올린다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5였는데 얘는 뭘로 바뀌어?
요게 마이너스 5였는데 이 점은 뭘로 바뀌어? 플러스 5로 바뀌고요. 요게 2, 마이너스 9였는데 그러면 이 점은 2, 뭐가 돼? 9가 된다고 이렇게. 알겠니? 이해돼? 절대값이 있는 이차함수예요. 이름은 절대값을 포함한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예요. 중요한 거는 다음에 꼭 좀 배울 테니까요. 꼭 좀 배울 테니까 일단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잖아. 그 6은 넣어보자. 6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넣으면 돼요. 36 빼기 24 더하기 5니까 17이죠. 맞죠? 36 빼기 24 빼기 5니까 7이죠. 7 맞죠? 그러면 6 넣었을 땐 7이기 때문에 6은 이쯤에 있죠. 6은 이쯤에 있다고. 알겠니? 그럼 얘가 원하는 그림은 뭐야? 빼기 1부터 6이니까 얘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인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 뭐예요? 9죠. 알겠니? 최소값은 0. 0. 얘보다 밑에 값이 없잖아요. 알겠니?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돼요. 알겠니? 하나의 예를 더 해볼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욕될 때 이거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최대 최소. 제가 그 고2 이 형 누나들한테 그 10분만 수업 늦게 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딱 안 맞춰도 기분 안 나쁘시죠? 제가 9시 40분까지는 무조건 마칠게요. 알겠죠? 알겠죠? 상관없죠? 오케이. 아까 문제 뭐였지? 왜 지워버렸지? 뭐였어? x가 뭐였어? 마이너스 뭐부터? 2부터 어디까지였어? 4. y는 절대값 뭐였지? x제곱 2x 마이너스 8. 절대값 없다 생각이라고. 절대값 없다 생각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와, 이런 어이가 없네. 값이 똑같네. 맞지? 나 우연의 일치다 얘들아.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1,9를 마이너스 9를 지나고요. 맞지? 그래프가 1에 그려진다고. 알겠니? 그럼 요 점이 마이너스 8일 거야. 알겠지? 자, 요 점과 요 점 찾으면 요 점은 1 거고요. 요 점은 뭐야? 빼기 4일 거야. 맞지? 맞지? 그지? 어떻게 찾냐 이거는 이게 그냥 0이라 해서 찾으면 된다. 맞지? 맞지? 그럼 절대값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접어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니? 그럼 먼저 요 점이 마이너스 1,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고 이게 8이 된다고. 알겠니?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어디지? 마이너스 2부터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 넣으면 4 빼기 4 빼기 8이니까 얘는 어차피 빼기 8인데 거기에 절대값이니까 8이라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8이라고. 8.
그다음 6, 그 다음에 4 넣으면 16 더하기 8 빼기 8이니까 얘는 16이라고 16. 4 넣으면 16이라고 16. 16. 그럼 이 최대값은 뭐야? 16.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범위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거든. 그럼 최소값은 이 점에서 0이 돼. 알겠니? 이해되겠니? 오케이? 이해해요? 자 14번 거기 안 틀렸는데 짱동 왜 틀렸어? 어? 집에 갈라 했는데 틀렸기 때문에 풀이하고 갈 거야. 자 14번 풀고 갑시다. 대기하세요. 지워도 되나요? 그 뒤에 문제는 다 어려워요. 요거는 다 어렵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고난도는 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목요일 나오면 그냥 바로 풀이해 줄게요. 30분 만에 풀이할게요. 알겠죠?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14번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혹시나 고난도 문제나 서술형 문제 틀린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숙제는 그 RPM 계속 복습으로 푸시고 RPM 다 푼 사람은 그 센이나 마플 푸시고요. 알겠죠? 센 마플 RPM 못 풀겠는 사람은 제발 교과서라도 푸세요. 제발 교과서라도. 알겠지? 알겠지? 숙제는 내가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겠는데 오늘은 숙제문 딱히 안 드릴게요. 알겠죠? 알아서 자율적으로 푸세요. 알겠죠?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 공부해라는 겁니다. 오늘 풀이한 거 중에 만약에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 부분 다시 또 개념원이나 RPM 찾아서 풀어보라고. 알겠지? 자, 길이가 270인 두 끈을 모두 사용해서 담장 옆에 있는 하나의 정사각형 구역과 하나의 직사각형 구역을 구분해가 서로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한다.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정사각형 구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죠. 자, 그럼 이걸 x로 잡아야지. 그럼 얘도 뭐야? x. 얘도 뭐야? x. 얘도 뭐야? x. 맞지? 맞지? 근데 담장은 포함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죠.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걸 y로 잡자. 알겠지? 그럼 x가 몇 개 있고 4개 있고 y가 하나 있는데 그게 270이 돼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자. 넓이는 sx로 할게요. 왜냐면 x에 관해서 내가 넓이를 구할 거거든. 알겠니? 넓이 그냥 fx로 잡을게. 그럼 넓이는 넓이가 최대니까 넓이는 요게 뭐야? x제곱 더하기 xy지. 맞지? 너무 쉽다. 맞지? 한 문자로 바꾸면 y는 뭐야? 빼기 4x 더하기 270이죠. 맞지? 그럼 여기 넣자.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4x 더하기 270이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 이 문제는 얘들아 뭐야? 활용 문제지. 알겠지? 얘들아 활용 문제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범위예요. 그러니까 범위 생각 안 하고 문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활용 문제니까 얘는 무조건 범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는 범위가. 그럼 인마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당연히 길이니까 x는 양수여야 되겠죠. 맞지? 근데 길이니까 y도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범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x는 4분의 270보다 작아서 2분의 135보다는 작다는 거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35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맞지? 그럼 풀면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270x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맞잖아. 얘들아 뭘 있어야지. 얘 x 묶어내면 어떻게? 빼기 3x 더하기 270 맞니? 네.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3분의 270 맞니? 맞지? 그러면 최대값은 이거의 중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6분의 뭐야? 270이지. 맞지? 이런 문제 넓이 구하라고 안 한다고.
왜? 넣는 순간 값이 존나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3분의 135가 답이지. 이해돼? 그럼 얘는 40 뭐야? 답 45 맞니? 네. 그래서 저렇게 답. 약분 안 되는 줄 알았다 얘들아. 약분 되네요. 알겠죠? 자, 이런 문제 넓이 잘 안 물어봐. 왜냐면 45 넣는 순간 뭐야? 엄마 이런 생각 들잖아, 맞지?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런 문제 그냥 요거 구하면.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구하면 그냥 바로 축방정식 구하면 된다고. 축방정식 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뭐야? 270에서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알겠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